안녕하세요, 조티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가츠라기 미사토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 이야기는 에반게리온 TV판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스크린샷은 극장판도 있습니다. 에반게리온의 입체적인 캐릭터의 성격과 대사는 마치 잘 짜여진 실제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오늘 알아볼 미사토는 에반게리온의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프닝에서 보면 신지 다음으로 여러 장면이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미사토라는 캐릭터를 알려면 우선 에반게리온 7화 인간이 창조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카지와 이카리 사령관이 시나리오대로라고 하고 인간이 창조한 로봇가 나옵니다. 인간이 창조한 로봇 JA 발표가 있을 때를 보면 네르프에서는 다른 테이블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고 미사토와 리츠코만 참석한 모습입니다. 이카리 사령관이 이미 조작한 시나리오대로 사고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JA가 제어불능이 될 거 미사토는 모르고 있었고 리츠코는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동식에서 JA가 직진하면서 멈출 수 없게 되자 미사토가 JA를 멈추려고 직접적으로 행동합니다. 리츠코는 소용이 없다고만 말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JA가 통제불능 상태에서 갑자기 작동을 멈추자 이 사건은 조작되어 있다는 걸 기기 안에서 상황을 본 미사토가 알아냅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 이 조작된 사건을 리츠코가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것을 알면서도 미사토에게 말하지 않은 걸 미사토는 리츠코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즉 죽을 뻔한 사건이 휘말리는 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리츠코를 추궁하지 않고 넘어가는 점이 미사토가 상당히 쿨한 성격이라는 걸 말해주죠. 다만 그동안 쌓였던 리츠코에 대한 감정을 미사토는 리츠코에게 두 번 따귀를 때리고 시원하게 풀고 넘어갑니다. JA 사건처럼 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싸움에서 친구이자 동료가 알면서도 이걸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어쩌면 용서하기 힘든 부분일지도 몰라요. 실제 인간관계에서 이와 비슷한 일은 많고 일적으로 엮인 관계라면 이들처럼 묻어두고 넘어가기도 하죠. 아마 직장인들은 공감할지도 모르겠네요. 미사토는 리츠코보다 조금 더 직선적이고 실행 능력이 빠릅니다. 야시마 작전 같은 경우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 신지의 능력을 믿고 치밀하기보다는 무모한 한방에 가까운 작전을 세웁니다. 또한 사도를 손으로 받아서 격투하는 12화를 잠깐 요약해서 작전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 제14도 사퀴엘은 사도 자체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본체가 네르프 본부로 낙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가 낙하하는 위치 선정은 마계의 슈퍼컴퓨터가 해줬고 근처에 에반게리온 세대가 위치할 포인트를 각각 파일럿들에게 지도로 보여주는데 레이가 위치한 근거를 묻자 여자의 감이라고 화끈하게 대답합니다. 사도가 예정된 위치에 도착하면 에반게리온 0호기, 초호기, 2호기 이렇게 세대의 에이트필드라는 보호 자기장을 전개해서 사도를 손으로 받고 이 자기장을 레이의 0호기가 찢고 2호기 아스카가 찢은 자기장 사이로 코어를 공격해서 사도를 섬멸하는 작전입니다. 슈퍼컴퓨터 마기가 계산한 승산은 0.00001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걸 그냥 진행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자의 감이 적중하고 승리합니다. 야시마 작전보다는 좀 더 무모하지만 전력을 다해 정면으로 승부를 가리는 그녀의 대담하고도 터프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함구증에 걸리면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어두운 과거도 있죠. 미사토는 겉으로 보기에는 밝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맥주 플러스 편의점 음식을 먹고 방이 굉장히 지저분한 편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결핍된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전은 헐렁해 보이는 그녀지만 신지는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죠. 신지가 외출할 때 네르프 보안 요원에게 가드를 부탁하는 프로적인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사토에 대해 좀 더 딥하게 보기 위해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사토는 남자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아버지 카츠라기 박사는 일 중독자이자 감정적으로 부재했고 그가 세컨드 임팩트에서 미사토를 구하며 죽는 바람에 미사토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이 분노가 그녀가 가지는 사도에 대한 복수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야기할
조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아버지에게 구원받으면서도 그를 증오하는 이 역설이 미사토를 감정적으로 동결시킨 상태로 만들었으며, 가슴에 흉터와 목에 건 십자 목걸이는 그 트라우마가 지울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사토는 아버지와 닮은 사람 카지에게만 자신을 열었습니다. 이는 엘렉트라 컴플렉스적 패턴으로 아버지가 주지 못한 애정을 아버지를 닮은 다른 남자에게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카지 역시 일 때문에 미사토를 자주 떠나 있었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며 미사토를 외롭게 만듭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닌 실제 인간에게도 미사토와 미사토의 아버지에 대한 결핍된 감정, 그리고 증오, 그러면서도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마음에 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리 구조를 만약 흥미롭게 보신다면 다음 내용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 이론에서 보면 반복 강박은 개인이 외상적 사건을 반복해서 재현하는 심리 현상으로 그 사건을 통달하거나 치유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를 끼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프로이드 정신 분석의 핵심 개념입니다. 트라우마 재현은 양육적 관계를 모방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충동적이거나 회피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양육자의 특성을 지닌 사람을 선택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무의식적 태도입니다. 핵심으로 보면 어린 시절 학대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 거부당했던 사람과 수용을 얻기 위해 역기능적인 관계로 끌려가게 됩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려는 욕구가 오히려 그 아이를 놓아주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더 깊은 방치감과 무력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굴욕적이고 학대적이었더라도 그 관계는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수용을 마침내 얻고 싶다는 무의식적 희망 속에서 어린 시절에 배운 행동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미사토가 카지에게 애정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샤르트르의 사랑의 실패 구조에 대해서 보면 샤르트르에게 사랑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객체화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증오를 사용하면 타자의 시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증오 역시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면 역설적이게도 그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사토로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그 존재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는 사르트르의 역설이 미사토의 패턴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증오는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감정적 구속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가둬두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대에게 여전히 묶여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그걸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결말을 보면 미사토는 마지막에 신지에게 아버지의 목걸이를 주고 자신은 죽습니다. 이 패턴은 미사토를 살리고 죽은 아버지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화면의 연출을 자세히 보면 엘리베이터로 신지를 보낼 때 엘리베이터의 문이 위에서 내려오고 동시에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서 미사토는 쓰러져 죽죠. 미사토의 아버지 역시 구명 캡슐에 미사토를 넣고 문을 닫을 때 보면 한 방향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동시에 올라오는 방식으로 캡슐 문이 닫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폭발이 일어나 미사토를 살리고 아버지는 죽는 결말입니다. 문이 닫히는 방향이 동일한 것은 감독이 의도적으로 넣은 것일지 우연일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저는 이 장면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이것을 의도한 연출이라고 보는 것은 신극장판 에반게리온에서 미사토의 탈출 캡슐이 닫히는 문이 한쪽 방향으로만 닫히는 설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미사토의 결말이 바뀌면서 양쪽으로 닫히는 구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결말로 돌아가서 이 결말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가정하면 미사토는 자신의 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비슷한 패턴으로 신지를 살리고 자신은 죽는 긍정적이지 못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즉 본인의 업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비슷한 일을 반복하며 생을 마감하죠.
자, 그러면 오타쿠답게 실제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사토와 비슷한 임상 자료가 있어서 좀 더 같이 살펴보고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탈출할 건지도 알아봅시다. 35년 경력의 학대 전문 심리치료사이자 25권의 저서를 쓴 저자 비벌리 앵겔은 오프라쇼, CNN 등에 출연했고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정기 기고하는 임상 전문가의 자료입니다. 켈리라는 고객의 사례로 보면 켈리는 물론 가명이고요. 켈리의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비판적이고 냉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켈리는 성인이 되어 절대 아버지 같은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식적 결심을 하고 인생의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남편 루카스는 물론 가명이겠죠.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아버지보다 훨씬 외향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켈리는 아버지와의 정반대의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다고 치료 세션에서 말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켈리는 겉모습에 집중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아버지처럼 타인에게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술을 안 마신다, 돈이 있다, 외향적이다. 이 표면적 차이에 집중했지만 핵심 성격인 비판적이고 감정적으로 냉담하다는 동일했습니다. 임상적 결론은 반복 강박은 역방향으로도 작용합니다. 학대적인 부모와 전혀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 해도 결국 그와 유사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의 트라우마적 경험을 심리적으로 극복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입니다. 즉, 켈리는 아버지를 싫어했고 의식적으로 반대 유형의 선택을 했고 결국 핵심 패턴이 동일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미사토의 악순환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미사토와 아버지의 악순환에 끝나지 않는 비극에 대해 실제 인간 삶에서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탈출 방안은 정말 없을까요? 계속 비슷한 일의 악순환을 겪으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대를 이어가며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에반게리온의 해석을 넘어 마음과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은 여기까지 봐주셔도 좋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서 그러면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사토의 악순환을 확대 또 확대해서 보면 그 뿌리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에 있습니다. 그 감정이 모든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이 모든 것의 뿌리인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마냥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내가 만든 감정이 카르마 시스템에 의해 내가 나 스스로를 묶는 악순환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렇게 떠오르는 감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감정으로 만들어진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 어떤 조건을 걸고 이런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과 말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제일 원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평생 반려자가 될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그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 중요성을 낮춰라. 감정이 올라오는 대상이나 상황에 부여한 중요성을 의식적으로 낮추는 건 과도한 중요성이 펜듈럼을 먹이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꼭 이래야 하는가라고 스스로 묻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펜듈럼이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단계 관찰자가 되어라.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제3자의 시점으로 전환,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고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가 아니라 분노가 올라오고 있네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3단계 흐르게 두어라. 억누르거나 증폭시키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 젤란드는 저항이 에너지를 고착시킨다고 봅니다. 감정과 싸우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핵심입니다. 위의 내용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악순환에 꼬인 매듭을 풀어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말해볼게요.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안 좋은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그 기억들에 그때 가졌던 감정과 기억을 더해서 그 네거티브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을 위해 쿠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엘렉트라 컴플렉스적 패턴, 아버지가 주지 못한 애정을 아버지를 닮은 다른 남자에게서 채우려는 시도에서 볼 때 반가운 이름이 나오죠. 나디아 엘렉트라입니다. 친아버지가 아니지만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네모를 상관으로 모시며 사랑하는데 그녀의 이름도 엘렉트라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